장 초반에 상승 흐름을 보였던 뉴욕 증시가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공식적인 약세장으로 접어들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1%나 하락을 하면서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는데 뭐 얘기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뭐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뭐 유가도 좀 내려가고 뭐 전체적으로 뭐 그렇게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나오지만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과 관련된 그런 긴축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이야기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국내 증시는 난리가 났죠. 폭락 속에서 대규모 패닉셀이 우려된다. 즉 반대 매매에 대한 그런 공포가 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가 3% 하락했었고 코스닥이 5% 내려난 모습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B2,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이 많았었던 2차전지, 그동안 참 버티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쏟아질 때 굉장히 큰, 부담감이 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들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증권사에서는 이제 코스피 2000도 깨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이제, 어느 정도 예상폭이 조금 크게 벗어나는 듯한 느낌이 좀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대체적으로 이제, 그것과 반대되는 그런 변곡점이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9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자, 9월의 마지막 주간이 굉장히 험난하게 시작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멘탈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얼마만큼 갈 것인가? 일단은 강하게 떨어지고 있었던 하락에 대한 포인트들이 조금씩 진정이 된다거나 그런 형태로 가게 되면 좀 괜찮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반대 매매가 급하게 쏟아진다거나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졌을 때는 기술적 반등이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겠는가 라는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 반등이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갔을 때 어느 정도까지 치고 올라갈 것이냐, 또 그것이 연속성을 가질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그냥 단기적 기술적 반등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추세를 전환시키는 하나의 포인트로 만들어질 것이냐, 이렇게 전환이 되거든요. 지금처럼 지수가 크게 하락하면서 저점대를 자꾸 이탈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됐을 때는 이제 그런 모습들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우지수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낙폭을 좀 줄이는 형태의 모습으로 가고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기대감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지금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1.1%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장중에 1% 넘게 상승세를 보이다가 장 막판에 그거 다 반납하고요. 결국에는 마이너스 0.6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시장 내용만 따지고 보면은 별로 좋지 않아요. 일단은 상승 출발, 보합 출발 이렇게 진행됐다가 그거 쭉 밀어버리면서 장 막판에 더 하락해서 마무리했다는 것은 요거는 장중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었고요. 이로써 다우지수가 지난 1월 4일 전고점에서 종가 기준으로 20% 이상 급락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베어마켓 약세장으로 진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다우지수가 이제 제일 늦게 진입을 한 거고요. 뭐 나스닥이나 지금 S&P 500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약세장으로 이미 진입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 증시가 모두 약세장으로 진입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파월이나 이런 연준이 져야 될 것이다 라는 평가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이제 시장이 폭락하는 것에 대한 그 대비책 이런 것들은 지금 파월이 금리 인상을 너무 급하게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한 내용이 분명히 또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요,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해버리게 되면 사람들의 그런 인식이 안 좋아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또 달래기 위한 모습이 조만간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폭락한 이유는 많이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또 국채금리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달러 강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뉴욕 증시를 다시 끌어내린 것은 영국의 파운드화 가치 폭락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달러와 초강세에 영국의 감세 정책이 맞물려서 파운드화가 아주 사상 최저치까지 추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급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강달러라는 이 부분 자체가 전 세계 시장을 완전히 휘둘러 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이제 연준이 각국 중앙은행들 그 은행장을 불러가지고 그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금리를 올릴 건데, 인플레이션이 좀 심하지 않니? 금리를 좀 올릴 건데, 너희들도 좀 대비를 해라.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왜냐면은 연준이 미리 얘기를 해주고, 금리를 올리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크게 영향이 없는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그냥 빵빵 치고 넘어가본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었던 일이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까지 나오게 된다 그러면, 실제로 연준이 말 안 하고 금리를 올리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나서 우리가 얘기 다 했어! 라고 얘기하면은 그것도 사실은 피곤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 각국 중앙은행들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 금리 인상에 당황해하고 있는 모습이죠. 왜냐면 정상적으로 간다라면 천천히 올리면서 분위기를 잡아가는 게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급하게 올려놓고 상황을 이런 식으로 그냥 달러 강세로 만들어 버리게 되니까 대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달라지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일단 미국은 경기 침체를 피하기가 힘들어요. 수출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쪽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수출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떨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미국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있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 이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강달러 때문에 지금 이 수익률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다른 상황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강달러의 추세를 계속 이어갈 것이냐, 앞으로 또 그럴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지금 기업들이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경기가 지금 약간 위축된다는 느낌, 경기 둔화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에서 유가까지 떨어졌어요. 유가가 지금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이야기로 인해서 유가가 또 떨어지는 모습이죠. 2% 넘게 하락했는데, 유가가 떨어지니까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이제는 연준이,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아니라 경기 침체를 만들어낸 그 책임을 묻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지금 한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나도 또 떨어지게 될 그런 물가 이런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옥죄하려고 하지 말고 경기 침체를 풀어주는 쪽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소가 되면 증시가 반등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한마디에 전 세계 증시가 지금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또 해결해 줄 사람이 파월밖에 없다는 것이 약간은 답답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네,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대들 기억하시죠? 네,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고점 라인 때 그것이 잘 해봐야 지금 가장 높게 금리 올라간 게 지금 이번에 FOMC였고 앞으로 남아있는 것들은 이번보다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점점점 이제 진정세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고요. 국내 증시는 오늘 아무래도 이 반대 매매가 많이 쏟아지겠죠.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 국내 증시 이야기를 봅니다. B2족 어떻게 하면 좋으냐, 폭락장 속에서 반대매매 폭탄. B2를 할 때는 이 반대매매 폭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염두에 두지 않고 매매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패닉셀이 나올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있는데 보통은 투매가 나온 이후에 그 다음날 반대매매 나오고요. 그 다음 반대매매 나오는 거 보고 또 던지고 이렇게 해서 보통 다음날 오전까지도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도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게 될 거고요. 뉴스 기사거리로 재밌게 만들려면 2200포인트도 장중에 한번 깼다가 올라오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모습들 보면은 일단 보합으로 출발했다가 밑으로 뺄 수도 있어요. 보통 패닉셀들이 그런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보합 출발했다가
올라가나 그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쭉 밀리기 시작하면 그때 막 또 집어던지거든요. 그래서 쭉 떨어지는 형태, 그런 모습이 굉장히 나쁜 건데요. 그런 모습이 오늘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오늘 아침부터 뚝 떨어지고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잡아서 올리거나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뭐 주가가 급등해서 올라갈 확률은 거의 없고요. 일단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어디서 진정시켜 줄 것이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반대 매매가 일단은 뭐 유예를 시켜준다 뭐 그런 얘기 있지만, 이거는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에 유지가 됐을 때 이야기지, 일정한 수준을 벗어나게 되면 유예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그냥 팔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반대 매매가 이렇게 일정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반대 매매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달 그 평균 일평균 반대 매매 금액이 160억 정도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지난달은 일평균 금액이 123억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160억이다. 지난달 8월달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가 올랐었기 때문에 반대 매매 칠 것도 별로 없었을 텐데, 그래도 반대 매매 당한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 즉 물량을 강제로 청산시키고 있는, 즉 이런 그 B2에 대한 신용장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 많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야 되는데, 이것을 반대 매매를 통해서 강제로 청산시키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수가 거기와 연관돼서 하락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 종목에 B2가 훨씬 많다. 이거는 지난 6월 달에 코스피 종목을 한번 훑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삼성전자를 비롯해가지고 코스피가 1차적으로다가 6월 달에 한번 깨고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후루룩 떨어지면서 거기서 반대 매매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때 벌써 잊으신 건 아니겠죠? 실제로 6월 말에 시장 떠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코스닥 쪽에 그동안 그때는 버텼었던 2차 전지를 비롯한 이런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이제는 내 차례야 그러면서 남아있던 개인들 물량들 다 쏟아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신용거래 융자가 체결된 주식수가 총 16억 8천만 주인데, 이 중에 코스피 시장에서는 6억 주, 그 다음에 코스닥은 10억 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코스닥이 더 주식수가 많다는 이야기고요. 잔고 규모로 보게 되면은 이제 금액적으로 쳤을 때는 코스피가 10조 원, 그다음에 코스닥이 8조 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코스피하고 코스닥 시장의 시총 차이 아시죠? 코스닥은 기껏해야 300조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지금 더 내려갔을지 모르지만 300조에 8조 원이면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근데 코스피는 삼성전자 하나만 300조예요. 그러니까 이 덩치 측면에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큰 어른이 타이레놀 하나를 먹는 거하고 어린아이가 타이레놀 하나 먹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의 B2가 얼마만큼 심각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걔네들이 청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려니까 굉장히 찝찝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강제로 한번 털어내고 있다. 자, 그렇게 치면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지금 억울한 부분 좀 있을 거예요. 야, 우리는 그때 다 맞았는데 왜 그러느냐.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장에서도 삼성전자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내리지 않았다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억울할 거라 생각해요. 저놈이 또 잘못해가지고 얻어맞을 때 너도 그때 그 잘못한 놈이지 그러면서 같이 얻어맞고 있는 그런 억울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약간 형 같은 느낌이겠죠. 동생이 잘못하면 잘 봐야지 이런 식의 느낌. 형이 잘못하면 형이 돼가지고 막 이러면서 형 같은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동생은 조금 괜찮은 편이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동생이 잘못하면은 또 얻어맞는 것도 마찬가지 얘기겠죠. 자, 어쨌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스닥 쪽에 있는 이런 그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사람들을 힘들게 해서 패닉세, 그냥 정신 놓고 팔아버리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데, 멘탈 잘 붙드셔야 돼요. 그냥 보고 있으면 주식을 팔고 싶게 돼요. 이게 약간의 물귀신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이게 확 잡아 땡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종목 하나 팔다 보면 또 팔려나가게 되고 또 팔려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주식 다 던져버려 씨 막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B2 안 당하게, 이 패닉셀 안 당하게 잘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반대 매매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B2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B2 하시면 안 되고, 빚내서 또 주식을 막 새로 사들여가지고 이런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큰일 나죠. 자,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과거에 손실 났었던 종목들을 싹 팔았는데 돈이 모자라 빚을 내가지고 융자 들어가서 이제 올라갈 때 주도주 사야지 딱 했다가 이번에 와장창 떨어지면서 이것까지 다 날려버린 상황이 되면 주식 투자 더 이상 할 힘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결과까지 가지 않도록 꼭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미 뭐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렇게 악성 물량들을 계속 뽑아내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증권사에서는 이제 약간 갭이 형성된 그런 목표 주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제 방송에서 설명드렸지만은 시장이 일단은 그 증권사에서 목표치를 내놓을 때 근접한, 지금 현재 포인트와 근접한 위치까지 내세우게 되면 그 부분은 일단 달성 가능성이 있지만 조금 멀어진 상태에, 즉 지금이 1000인데 뭐 한 500까지 떨어질 것이다 또는 1500까지 오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조금 신뢰성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거는 변곡점이 다다랐을 때 나타나는 수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 증권사들의 예측치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2300에서 2250까지 떨어진다 그랬다가 이제는 2000포인트를 아예 깰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럴 수 있어? 오케이. 변곡점이 좀 변동성이 커졌군. 이 예측치가 커졌군. 얘네들이 예측치가 커졌다는 것은 그만큼 공포심이 크게 좌우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미국의 긴축 통화정책이 계속 지속되면서 경기 침체로 이어지면서 기업 실적이 하락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115포인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기업들의 2023년 실적이 올해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일단 현재 주가에 반영시켜 놓고 있는데 내년도 기업들의 실적이 우리나라의 올해와 비슷한 상황이 된다라면 코스피 적정 수준은 2100에서 2300 정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기업들의 이익이 감소를 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코스피는 1920 이 정도, 즉 2000포인트 아래쪽까지도 밀릴 수가 있다.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파월 의장의, 즉 FOMC, 이것도 FOMC 문제죠. FOMC가 인플레이션 통제하기 위해서 고통을 감내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비례어 볼 때는 그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유가가 하락하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환율이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죠. 수입하는 원자재 쪽 입장에서는 그다지 별 부담 없어요. 네, 별 부담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수출을 하는 쪽 입장에서는 이 달러가 높으니까 수익이 더 많이 늘어나죠. 수입하는 쪽 같은 경우는 달러가 높으니까 좀 비싸지는 데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물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또 약간 완만한 그런 어떤 완충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또 이렇게 기업들 실적이 그렇게 나빠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한 어떤 상황이 좀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일단은 이렇습니다. 경기 침체라는 어떤 타이틀을 놓고서 하는 부분인데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항상 정부나 당국에서는 뭔가 손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 국룰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예전에 2050포인트 예상을 해가지고 지금 룰루랄라 하고 있을 거예요. 어차피 2050까지 올 거야 라고 아주 보수적으로 그때 딱 얘기했었는데 그쪽으로 이제 가깝게 다가서니까 더 힘발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긴 한데요. 지금 2023년까지 상반기에는 역성장까지도 걱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시증권이 지금 약간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시장의 전문가들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비관적으로 좀 많이 돌아서고 있어요. 증시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유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때 저가 매수에 나서는 물타기 전략 이런 것들은 자제하라. 그냥 가만히 기다려라. 이 전략은 이건 맞는 이야기예요. 주가가 떨어지고 있을 때 매수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매매를 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 떨어질 때까지는 기다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식을 팔아서 다른 걸로 넘어간다거나 어떻게 한다거나 이렇게 가실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환율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증권사에서는 환율에 상단이 열려 있다. 앞으로 계속 더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1,400원대가 고점이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달러 인덱스 이게 꼬꾸라질 것이다. 해서 이쪽에 대한 인버스 투자를 막 태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네, 현재처럼 조금씩 찔끔찔끔 간다 그러면은 뭐 1,500원까지도 예상을 해야 된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한번 열어놓고 보긴 해야 되겠죠. 근데 확실한 거는 이 환율이 뭐 더 많이 올라가서 뭐 미친 듯이 올라가는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지금도 미쳐 있는 상황이니까 이미 더 여기서 미친 데서 더 미칠 수는 없을 거고, 대신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고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당분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벽하게 진정이 되려면 뚝뚝 떨어지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고 주가가 크게 폭등을 하는 형태가 일어나줘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단기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는가 라는 어떤 의문점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네, 시장에 대한 전망은 침체 전망도 있고 아니다 괜찮다 뭐 등등의 얘기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관들이 시장의 침체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많이 돌아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목표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반등이 가까워진 시점이 아니겠는가, 공포를 마지막에 쥐어 짜내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이런 날도 정신 바짝 차리면 또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잘 견디시고, 오늘 오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전 동안에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전 동안은 관망세 유지하시면서 느긋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는데, 별 얘기는 없죠. 다 나쁜 얘기밖에 없었네요. 네, 다우지수가 공식적으로 약세장에 진입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을 미국 쪽에서 세우고 있다라는 거, 파월이 어떤 식으로든 빨리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폭락 속에서 대규모 패닉셀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이제 오늘 또 나타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반대 매매, 그 다음에 그냥 막 집어던지는 투매 형태의 모습들 오늘 오전까지도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는 항상 조심해달라 이 말씀을 드렸고요.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깨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옴에 따라서 이제 밴드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밴드폭이 커지면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면 시장이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어떻게든 마련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반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만들어 줄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좀 참아 봅시다. 네, 조금만 참으면 괜찮을 거예요. 일단은 바닥에서 나타나는 지저분한 변동성들,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야지 또 좋은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올라갈 때는 또 금방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두운 시기를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런 게 있네요. 덤의 기회를 포착해라. 덤을 얻는 기회를 자주 주는 것은 저평가 종목이다. 즉, 저평가라는 것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은 종목이겠죠. 네, 악재에 시달리다가 갑작스러운 호재로 주가가 뜰 때 투자자들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 저평가되었다라는 것은요, 기업의 어떤 가치가 이렇게까지 떨어질 기업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 돼요. 그러면 이건 많이 올라온 것도 없고 그냥 밑바닥을 기던 종목들 그냥 매수한 것 뿐인데 이거 이렇게 떨어지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그에 상응하는 그런 수익률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느 날 갑자기 호재성 재료로 인해서 빵빵 튀어 올라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종목이 지금은 천덕꾸러기 같지만 결국에는 효도를 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좀 힘든 출발이 되겠습니다만 화이팅 하시고요. 네, 느긋하게 마음의 여유 가지고 아예 안 되겠다 싶으면 덮어놓고 오후 시점에서 쳐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서 주식 투자 조금만 더 여유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